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후 출산을 하고 난 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했잖아.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지우한테 집중하는 게 어떨까? 뭐? 그럼 나보고 사표를 내란 말이야?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서 그래. 라며 남편이 선심쓰듯 말하는 모습에 제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남편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도 장모님 얘기 꺼내고 싶지 않은데 전에야 장모님이 계셔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장모님이 안 계셔서 장인어른도 걱정되고 그렇잖아. 사실은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그만뒀으면 했지만 그때는 당신이 워낙 예민해져 있을 때라 말 못 꺼낸 것뿐이야. 근데 요즘도 봐봐. 지우도 고생이고 장인어른도 고생이고 우리도 하루하루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 물론 우리 엄마가 지우를 봐주면 좋겠지만 엄마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당신이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잘 생각해봐. 후회는 지금도 매일매일 하고 있잖아. 어제까지만 해도 지우가 감기 걸려서 우리 둘 다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러면서 당신이 뭐라고 했어. 우리가 괜한 욕심 부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지우 키워놓고 나중에 다시 일자리 알아보던지 하자. 그렇다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클 것 같고 내가 보기엔 당신이 그만두는 게 최선일 것 같아. 남편이 차분한 목소리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깐깐하게 따졌습니다. 물론 제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느껴졌지만 제 입장에서는 대략 난감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그때쯤 엄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기에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엄마가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아빠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동생 역시도 충격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일에 집안일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긴 했어요. 중간에 시부모님이 도움을 주시긴 했지만 둘 다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딸이 며칠 동안이나 감기로 힘들어하자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낸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잘 다니던 회사를 하루아침에 그만둔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자 남편이 또다시 입을 뗐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생활했는데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알아. 그치만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니까 잘 생각해줘. 당신만 회사를 그만두면 장인어른도 잘 챙길 수 있고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침밥 먹고 다니고 싶어. 맨날 대충 때우다 보니까 회사 가면 배가 고파서 속도 쓰리고 그러거든.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잖아. 물론 당신도 마찬가지였지. 그러니까 당신이 회사만 그만두면 나도 아침밥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당신도 아침밥 굶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저녁은 회사에서 먹고 오면 되니까 난 그냥 아침밥만 대충이라도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동안은 아침밥 때문에 불만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레 아침밥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 모습에 약간은 기분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 또한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아침에 출근을 하고 나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배가 고파서 속이 쓰리기도 했으니까요. 남편 말을 듣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자 이번에는 남편이 거울까지 들이밀며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 당신 이 거울 좀 한번 봐봐. 당신 말이야. 지금 삐쩍 골아서 뼈만 남았어. 특히 여기 볼이 움푹 패였잖아. 이러다가 당신까지 병나면 진짜 큰일이잖아. 알았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정말? 잘 생각했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집안 살림만 할 생각해. 저기 나 아직 결정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말은 좋은 쪽으로 생각해달라 그 말이야. 암튼 난 당신이 좋은 쪽으로 생각해주길 바랄게. 라고 말하던 남편 얼굴이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에게 물었어요. 서대리, 요즘 내 모습이 어떤 것 같아? 이대리 모습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어 보이냐 그 말이야.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묻는 거야? 우리 남편이 요즘 내 얼굴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서대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 그럼 이왕 말 나온 김에 사실대로 말해도 돼? 서대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눈치를 살피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도 이대리 얼굴 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걱정이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대리 남편 말처럼 지금 얼굴이 많이 못쓰게 됐어. 하루하루 더 말라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보약이나 한 대 지어 먹으면 어떨까? 내가 잘 아는 한방병원이 있는데 번호 알려줄까? 거기 한의사 선생님이 진맥 찍고 약을 기가 막히게 잘 지어주시거든. 그래? 내가 얼굴이 그렇게 형편없어? 요즘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대리는 그냥 삐쩍 마른 멸치 같아. 그렇잖아도 나도 걱정이 되던 참이었는데 남편이 정확하게 보긴 했네. 근데 육아랑 살림까지 겹치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남편은 뭐라고 했는데? 나보고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뭐?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단 말이야? 아니, 막 강요를 한 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한 거지. 그냥 딱 봐도 그만두라는 말이구만. 개뿔 의견을 제시하긴 무슨 의견을 제시해. 난 이래서 결혼 생각이 없다니까. 아니 왜 항상 여자만 회사를 그만둬야 하냔 말이야. 서대리가 입을 삐죽이고 있었는데요. 제가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자 서대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친정아버지도 챙겨야 하고 최근에 이대리한테 일이 많긴 했지. 나도 이대리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 우선 친정아버지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잖아. 이대리가 몸이 몇 개도 아닌데 그러다가 큰 병이라도 걸리면 큰일이잖아. 사실 그동안 이대리 보면서 아슬아슬 외줄타기 하는 사람 같아 보이긴 했어. 그럼 서대리도 내가 그만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기보다는 나도 이대리 남편이랑 생각이 비슷한 거지. 차라리 살림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말이야. 그럼 친정아버지도 더 챙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대리가 그만두면 영혼의 단짝이 사라지는 거니까 난 무진장 외롭긴 하겠다. 서대리가 우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서대리와는 동료라고 하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절친으로 지내왔거든요. 엄마 장례식장에서도 밤을 지새며 곁을 지켜준 아주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서대리까지 제 걱정을 하는 모습에 퇴근해서 가만히 거울을 들여다봤는데요. 남편과 서대리 말처럼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잠을 못 자서 더욱 그러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 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자 남편이 뛸 듯이 기뻐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 뒤 저는 전업주부가 됐고 매일 아침 일어나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물론 제가 회사를 그만둔 뒤로 집안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만 어느 날 시어머님이 찾아와서 미안한 듯 말을 꺼냈어요. 예, 내가 일을 그만두고 지우를 봤어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왜 일을 그만두세요? 내가 다니고 있는 곳이라고 해봐야 조그만한 회사인데 내가 그만두고 지우를 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괜히 내가 욕심부려서 이 사달이 났나 싶어서 마음이 안 좋구나. 아니에요. 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뒀던 거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지우 등원시키고 집에서 잠시라도 쉬고 그러니까 살도 좀 붓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너무 미안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지우가 우리 자식인데 어머님이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게 이상한 거죠. 지금껏 그 일랑 아가씨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도 두 분 인생 사셔야죠. 말만이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네가 회사를 그만둔 뒤로 내가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몰라. 제가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해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건 그이랑 제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인걸요. 라는 제 말에 시어머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참 모자란 인간인데 어디서 너 같은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건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제일 잘한 일이 너랑 결혼한 일이잖니. 어머님,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항상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고 더 보약해주려고 내가 한의원에 예약을 해놨잖니. 한의원이요? 그렇잖아도 한의원에 같이 가자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네가 워낙 바쁜 것 같아서 말도 못 꺼냈거든. 근데 이제는 잠깐 시간 낼 수 있으니까 나랑 같이 한의원에 다녀오자꾸나. 저 이제는 살도 좀 붓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 돈으로 어머님 아버님 보약해 드세요. 저는 아직 젊은데 보약은 무슨 보약이에요. 젊을수록 더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 거야. 그거 먹고 나면 한결 좋아진다고 하니까 먹어보자.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며칠 뒤 시어머님을 따라 한약을 지어왔습니다. 집까지 한약을 가져다 주며 시어머님이 말했어요. 한약은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야 하니까 잊지 말고 잘 챙겨 먹어. 네, 알겠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 사부인 병문안 갔을 때 내 손을 붙들고 널 부탁을 하더구나. 네? 엄마가요? 그래. 그때쯤 네 얼굴이 말이 아니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신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딸이라고 생각하고 잘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안심을 하시더구나. 그러니까 내 말은 사부인이 나한테 널 부탁한 이상 앞으로 난 널 딸처럼 생각하고 살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다른 사람 부탁도 아니고 사부인 부탁인데 난 그 약속을 꼭 지킬 거거든.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 엄마가 딸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라며 시어머님이 제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셨어요. 사실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님이 병문안도 많이 와주셨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도 챙겨다 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 써주시는 부분에 감사한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한약을 지어주신 시어머님이 한박 웃음을 짓고 계시는 모습에 시어머님 마음이 진심임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우리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 또한 시어머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기에 건강도 좋아져갔고 남편도 만족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밥을 먹으며 남편이 신난 표정으로 말했거든요. 요즘은 진짜 살맛이 난다니까? 아침밥 챙겨주는 게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요즘은 아침밥 먹고 다니니까 속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니까? 근데 저번에는 아침으로 샌드위치 줬잖아? 그날은 속이 영 안 좋더라고. 아무래도 나는 아침에 빵 먹는 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 예전에는 아침으로 빵도 잘 먹었잖아. 그거야 둘 다 맞벌이라서 그런 거고 이제는 당신이 전업주부인데 빵은 좀 그렇지. 그날은 지우가 장염으로 밤새 칭얼대서 나도 잠을 못 잤으니까 급하게 빵을 준 거잖아. 근데 말을 그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는 아침에 되도록이면 빵은 좀 삼가해달라는 말인 거지. 물론 그런 날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말이야. 라며 남편이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업주부이기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결국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때쯤 독감으로 인해 며칠째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지우를 돌봐주셨기에 혼자 방에서 거의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던 남편이 짜증스레 말했어요. 아니 집에만 있는데 독감에 왜 걸리냐고. 며칠째 아침도 못 먹고 이게 뭐야. 마스크라도 쓰고 밥 해주면 안 돼?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그렇잖아. 정말 기운이 없었기에 제가 중얼거리듯 말을 했는데요. 며칠 지났으면 괜찮아졌을 텐데 아침밥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회사 그만둘 때 아침밥 해주기로 하고 그만둬놓고는 이건 약속 불이행이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독감에 걸려서 그런 건데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요즘은 계속 밥 먹고 출근하다가 그냥 가서 더 속쓰리니까 그런 거잖아. 그럼 당신이 반찬 꺼내서 밥 먹으면 되잖아. 그 정도도 못하는 거야? 난 국이 없으면 밥 못 먹는단 말이야. 라며 남편이 잔뜩 짜증을 내며 출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서러운 마음마저 들었기에 며칠 동안 입을 꾹 다문 채 지냈더니 남편이 사과를 해왔어요. 그때는 내가 미안했어. 회사에서 짜증난 일이 있어서 괜히 당신한테 짜증낸 거니까 이해해줘.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놀면서 안 해준 것도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진짜 너무했어. 알았어. 미안해. 그러니까 화 풀어.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해왔기에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얘, 내일 주말인데 네 시누이가 온다고 하지 뭐니. 니들도 올 수 있으면 건너와서 같이 밥 먹자. 네, 어머님. 그럼 내일 아침에 갈까요? 아니야. 한 12시쯤 오면 내가 밥 준비해 놓으마. 라며 시어머님이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었지만 같이 식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아침 일찍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시누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가씨, 일찍 왔네요. 네, 이 한우 가지고 오느라 좀 일찍 왔어요. 꽤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저도 선물 받은 거라 시댁에는 나눠서 가져다 드렸고 다 같이 먹을까 해서 들고 왔어요. 아가씨가 기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우라 그런지 고기 때깔이 다르네. 난 처갓댁에 가면 한우 구경도 못 해보는데 본가에 오니까 한우도 먹고 좋네.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 내가 못할 말한 건 아니잖아. 처갓댁에 가면 집에 먹을 음식이 없어서 내가 맨날 외식 시켜드리는데 본가에서는 한우도 구워주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며칠 전에는 와이프가 아프다고 아침밥도 안 차려주더라니까. 남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던 순간 시어머님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아픈 사람한테 밥을 차려달라고 했단 말이야? 이 사람 회사 그만둘 때 그게 조건이었는데 당연히 차려줘야지. 생각해봐. 난 아파도 참고 회사 가는 경우도 많은데 전업주부인 사람이 아프다고 밥을 안 챙겨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거 완전 불공평하잖아. 라며 남편이 떠들어대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말을 하면 할수록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고 잠시 후 시어머님이 남편 입에 한우를 쑤셔 넣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한우 넣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렇게 불만이었다니까 실컷 처먹어. 시어머님이 다시 남편 입에 한우를 구겨 넣으려고 했고 시누이와 제가 시어머님을 말렸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은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한다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사람이 아프다는데 아침밥 안 차려줬다고 진상을 부려? 그러는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꼭 네 차가 밥을 차려줘야 해? 네 손으로 직접 차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아침에 국 없으면 밥 못 먹는단 말이야. 국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언제부터 아침밥 먹을 때 국을 처먹었다고 난리야. 결혼하기 전에 나도 대충 차려놓고 출근했는데 어디서 국 타령을 하고 앉았어.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한 네 처가 불쌍하다. 아니 눈이 어떻게 됐길래 너 같은 인간이 좋다고 결혼을 했다니. 엄마, 그래도 아들인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뭘 너무해. 나 같았으면 너 같은 인간이랑 예전에 이혼했어. 엄마 말이 맞긴 하지. 만약 우리 남편이 나한테 그러면 오빠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전에 우리 남편한테 나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오빠야말로 언행 불일치 아니야? 시누이마저 남편에게 소리치자 남편이 움찔한 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아픈 사람한테 밥 타령을 하고 앉았어. 그리고 밖에 사돈이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말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 얼른 며느리한테 사과하지 못해? 시어머님이 팔까지 걷어붙이는 모습에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제게 사과를 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게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야? 진심을 담아서 사과해야지.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말 조심할게. 회사도 네가 그만두라고 해놓고는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뻔뻔하게 난리를 치고 있어.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 뒤 남편은 두 번 다시 아침밥상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고 주는 대로 먹고 있는데요. 며칠 전 주말 아침에는 직접 상을 차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과 시누이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만약 그때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남편 편을 들었다면 제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글을 통해 시어머님과 시누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